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의원입니다. 형사사법선진화 토론회, 원래 제가 직접 참석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토론하고, 그리고 발제하고, 이렇게 좀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영상으로밖에 만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준비한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형사사법 선진화를 위한 방향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사와 기소 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그러니까 국가의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완전히 새롭게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소청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 그게 이제 지난번 검찰 정상화법 논의 과정에서 같이 논의가 됐었죠. 그러다가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소청 법안은 발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청법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은 사실은 그동안 너무 많은 사례들, 그리고 너무 많은 그런 법적 논거 혹은 역사적인 논거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검찰제도의 출발은 과거 그 규문주의에서 벗어나면서 그 판사가 모든 권한을 다 집중적으로 가지고 있던,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던 것을 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권과 판단을 하는 재판권을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나왔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과거에 우리도 원님 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원님이 직접 신문을 하고 피의자를 신문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낸 뒤에, 자백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처벌, 예를 들면 곤장 100대를 쳐라 등등의 처벌을 합니다. 판결까지 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자기가 수사해서 직접 들었던 그 혹은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던 그 결과에 재판이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다른 의견이 개진되거나 다른 가능성들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권력 분립을 시키자라는 차원에서 검사제도가 탄생을 했죠. 결국에 검사제도는 탄생의 가장 핵심적인 정신이 권력 분립입니다. 그래서 검찰제도를 우리가 선진화시키고 형사사법제도를 선진화시킨다라고 했을 때에는 권력 분립의 정신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이게 가장 기본 정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제도는 그렇게 탄생을 하게 됐고, 제가 이제 해외 사례들을 좀 기재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법률상으로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나라들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 인력 자체를 아예 두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수사관이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 기소한, 공소유지를 하는 검사가 갑자기 증인으로 또 증인신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수사 전문기관이 수사를 하고, 검사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서 법률적인 당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혹시 인권 침해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권리가 보다 넓게 중첩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괜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기소가 지금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작년에 이제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키긴 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미군정을 거쳐서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던 그 시절로 이제 1963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졌죠. 네, 그때 이제 과정에서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제정됐습니다. 네, 이때 과정들을 잠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미 군정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사법체계 기득권들이 좀 반발을 해서 우리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반발들이 좀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형사사법제도를 만들 때 그 당시의 정신은 권력 분립이나 인권 보호가 아니라 형사사법 시스템의 효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 기관에게 권한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권 침해는 수사입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이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죠. 이 가장 강력한 인권 침해를 하는 기관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맞지 않고 기본권 보호를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국가 존립 그 근거에도 잘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수사기관은 효율성이 아니라 실제적 진실 발견과 인권 침해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가 그렇게 첫 단추는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잘못 끼워졌죠. 그래서 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자, 이 형사소송법을 만들면서 수사를 누가 할 것인가, 검사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원칙대로면 검사는 수사하지 않고 수사는 수사기관, 뭐 경찰이 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이제 친일 경찰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어떤 효율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일단은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그 당시에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사 출신이었던 엄상섭 의원도 그런 비슷한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발언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에 있어서 왜 수사는 경찰관, 기소는 검사 이렇게 나누었느냐 하면, 권력이 한 군데 집중되면 남용되기 쉬우므로 권력은 분산되어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기관이 범죄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기소권만 가지고도 강력한 기관이거늘 또 수사의 권한이 추가되니 이것은 결국 검찰 파쇼를 가져온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하게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론적으로 이분도 일단은 장래에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맞지만 일단 지금은 이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취지의 발언을 하고 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자는 것이 법리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당장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게 맞다. 또 이 당시에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검찰한테 수사권을 주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 필연적이거나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반영됐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러면 그동안 왜 잠정적인 조치였는데 그동안 왜 하지 못했느냐. 사실 검찰의 발전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처음에는 그 권력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계속 해왔거든요. 사실상 검찰의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특히 권위주의 정부나 군사 정권 시절에는 오히려 정보기관 등에서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막강한 힘, 사실상 국가 전체의 어떤 그 조정하는 역할, 권력기관들을 조정하는 역할들을 다 이제 정보기관이 다 했었죠. 그리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수사에서 강력한 수사였던 공안 사건들은 경찰이나 아니면 당시에 중앙정보부 아니면 안기부 등에게 주도권이 다 있었고, 검찰은 거기에
보조하는 역할에 사실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서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태동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었죠. 그러다가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가 강조되면서 갑자기 법치주의의 최선봉에 있다라고 평가하는 검사들이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형사사법 시스템의 드디어 주체로서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다행인데 이 검찰들이 점점 힘을 키우면서 처음에는 공안사건에서 어떤 부수적인 역할을 하다가 특수사건, 특수부 사건을 중심으로 검찰의 힘을 점점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요한 어떤 역사적인 변곡점이나 정치적인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검찰이 전면에 나서서 사건 수사를 기준으로 어떤 특수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여론을 완전히 바꾸거나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뒤집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정권의 하수인을 넘어서서 정권과 어깨를 대등하게 나란히 맞추는 그런 정치 세력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의 정상화가 시급해진 것이고 검찰을 어떻게 힘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인가가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것, 형사사법 시스템을 선진화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핵심적인 어떤 개혁 과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형사사법 개혁 과제를 넘어선 대한민국의 특유한 고유한 민주화 과제가 된 것이죠. 어쨌든간 그렇게 좀 그렇게 지금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점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에서 한번 수사하고 검찰에서 한 번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중적인 수사를 받게 되는 그런 또 인권 침해 혹은 불편함들이 발생하는 것은 이미 이제 널리 알려진 기본적인 일들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검찰은 독자적인 수사권과 이제 자체 수사력 등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거의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해서 수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자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는 당연히 기소로 연결되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은 이제 다른 수사기관, 특히 경찰과 달리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방향을 정한 수사는 굉장히 막대한 인권 침해를 가져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검사가 신청한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하고 구속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 조항을 헌법에 넣어놨다라는 의미는 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법률 전문가가 한 번 더 걸러줘라 라는 의미에서 그 조항을 넣은 것이지 검사라는 사람 자체한테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해라 이런 방식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럴 거면은 경찰한테도 영장 청구권을 주는 것이 논리타당한 것이지 왜 굳이 검사로만 한정했을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 제기가 가능한 것이죠. 어쨌든 검사는 스스로 영장 청구권, 독자적인 영장 청구권이 가능하다 보니까 수사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법원에서 영장 청구하면 대부분 발부가 되고 있어서 견제장치 없이 계속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검찰권이 점점 비대화되고 있습니다. 좀 아실만한 부분들은 발점을 참고해 주시는데 최근에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사들을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지금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파견하고 있죠. 파견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관의 장은 검사 출신으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찰청에서 최근에 정보수집, 범죄정보수집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거든요. 이것들을 합치면 그동안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불렀던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이 사실은 검찰에 의해서 다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권, 기소권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던 것에 멈춰서지 않고 지금은 국내 정보 수집, 특히 공직사회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이런 것까지 지금 넘보고 있죠. 그래서 수사, 기소, 게다가 정보 권한까지 검찰에게 모두 다 몰빵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이 더욱더 필요한 때가 됐다라고 볼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검찰 특수부가 한번 수사를 하면 기우제식 수사를 한다. 뭔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를 해서 턴다. 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죠. 한편 제가 담당했던 사건이긴 한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도 간첩 증거가 조작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유성에게 보복 기소를 합니다. 이거 만약에 검찰에게 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면 보복 기소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복 기소를 하고 싶어도 보복 기소를 할 수사를 검찰 스스로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복 기소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수사 기소가 합쳐져 있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끝없이 괴롭힐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 지금 큰 문제점이죠.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해서 저는 공소청법을 발의를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에 검찰 정상화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안 반영 폐기가 됐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검찰개혁법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고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원점으로 되돌린 수준을 넘어서서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직권남용 범죄라든가 아니면은 사법방해죄라고 하면서 위증, 무고죄 등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를 하면서 범위를 점점 넓히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종합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특수수사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위증, 무고나 직권남용 등은 검찰의 특수수사, 특히 참고인들을 괴롭혀서 수사하고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시키게 하는데 핵심적인 무기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금은 사법 선진화를 넘어서서 검찰의 민주화에도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사법 선진화, 그러니까 형사사법 선진화의 가장 핵심은 검찰을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개혁해야 되는데 그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이고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은 검찰청을 폐지해버리고 공소청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많은 토론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